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대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틀린 팁 오브 더 데이, 코틀린 기초문법 21차 진행 중인데요. 클래스 상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속이 무엇인지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포켓몬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지금 EV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보시면은 외형이 조금 비슷하죠. 왜냐면은 EV한테서 지금 진화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EV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EV가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볼게요. EV가 속성들이 있는 거예요. 뭐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면 이제 눈이라든지 뭐 발톱 이런 거 볼게요. 뭐 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EV라는 애가 뭔가 스킬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몸통 박치기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 뭐 밥 먹기라든지 이런 스킬들도 가지고 있고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EV가 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샤미드라는 애로 진화를 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EV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 속성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상속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은 샤미드는 물의 돌 관련이라서 뭔가 물 스킬이 있는 거죠. 뭐 물대포 쏘기 이런 게 추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추가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주피 썬더는 뭐 번개 관련이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 번개 관련으로 뭐 100만 볼트라든지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주피 썬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 그러면 결국에 이런 애들은 그 상속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샤미드나 주피 썬더나 부스터나 이런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끼치고 싶을 때 상속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눈이나 뭐 발톱, 털에 대한 기본적인 속성들이 기본적인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저희가 물려받는 겁니다. 한마디로 속성들을 물려받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뭘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속성들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뭔가 수정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수정 사항이 있다면은 우리는 상속한 부분에서 수정 사항이 있다면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한 번에 처리 가능. 예를 들면은 뭐 발톱이 뭐 기본적인 발톱 속성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EV에는 발톱 속성이 없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샤미드, 주피 썬더가 전부 다 EV를 상속하고 있는 관계인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다 상속하고 있다. 그러면은 EV 쪽만 건드리면 되는 거죠. 여기에 나는 발톱이 있어요 라고만 하게 되면 알아서 나머지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요런 좀 차이점이 있죠. 예. 이렇게 해서 활용이 가능하다. 요 정도로 조금 안내를 해드리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클래스 상속을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그 베이스 클래스겠다고 볼까? 베이스? 네, 클래스 베이스라는 애가 있다. 그 나머지는 동일해요. 그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생성 관련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네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문자열이다. 이런 식으로 기본값은 이름 없음. 일단 바로 해볼까요? 이런 클래스가 있는 거죠. 그리고 멤버 번수로 네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얘가 뭐 say my name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뭔가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베이스라는 거를 상속하는 다른 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Say my name. 뭔가 펄슨이라는 녀석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상속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냐면 베이스를 상속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지금 주 생성자를 적용을 해놨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 생성자가 이렇게 없어요. 만약에 없다라고 해볼게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체크해야 될 사항이 우리가 클래스를 상속이 가능하게끔 하려면 오픈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줘야 돼, 앞에다가. 예, 그러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녀석이 생성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라는 거를 그 상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펄슨에 제가 이닛을 이렇게 이닛 블럭을 써볼게요. 프린트 ln에서 펄슨이 생성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베이스에도 이닛 블럭을 하나 둘게요. 제가 베이스 이닛. 예, 일단 우리가 뭐 이런 매개 변수나 멤버 변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제가 베이스를 일단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저희가 생성을 했어요. 자, 일단 베이스 이닛이 생성이 되었죠. 그런데 만약에 펄슨을 이렇게 상속한 애를 생성한다라고 했을 때, 인스턴스라고 이름 지을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내가 얘를 상속한 거기 때문에 얘가 생성이 되는 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이닛이 콜드가 된 거고 펄슨도 콜드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지금 주 생성자가 있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봤을 때, 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은 이름 없음이라는 거 우리가 이 네임 부분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매개 변수가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베이스 쪽에다가 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넣어 줄 수도 있겠죠. 홍길동이라고.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 우리는 이 펄스 이 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네임이라는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베이스, 그러면은 원래는 베이스에 네임이 접근이 되잖아요. 맞죠? 맞죠? 이렇게 이름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처럼 우리가 인스턴스에도, 인스턴스는 자료형은 지금 펄슨이지만 인스턴스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프린트도 찍어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찍어볼 수가 있겠죠. 홍길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홍길동으로 사용한다고 제가 넣었기 때문에 값을. 정대리님, 그런데 그러면 펄슨을 생성할 때 이 값을 넣을 수는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물론 가능합니다. 제일 좀 쉬운 접근 방법은 펄슨의 주 생성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도 주 생성자를 저희가 만들어서 홍길동에 들어갈 네임입니다 해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네임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받은 이름을 여기다가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물론 우리가 여기서 데이터가 안 들어왔으면 값 없음, 기본값을 세팅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펄슨을 생성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베이스에 네임이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여기도 네임을 찍어보면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디스의 네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디스의 네임. 그러니까 디스의 네임이랑 매개 변수로 들어온 네임이랑 또 달라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네임 파람이라고.
예, 이름 네임 파람으로 들어온 거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호출을 해보면 그럼 네임 파람이라는 거로 값없음을 넣어 해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본 값이 데이터를 안 넣으면은 값없음이 들어갈 테니까 여기서는 이름이 값없음이 뜨겠죠. 자, 돌려보면 값없음이 뜨는 거예요. 내가 왜냐면 그 지난 시간 마지막 때 했었던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거랑 같은 원리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상속을 할 때 그 이거를 우리는 부모 클래스라고 합니다. 아니면 슈퍼 클래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샤미드 입장에서는 EV가 조상이란 말이에요.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거를 슈퍼라고 하는 거예요. 슈퍼 클래스다. 그래서 위에 있는 애를 슈퍼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슈퍼 클래스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상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그거를 이제 상속받는 서브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브가 아래니까요. 서브웨이 하잖아요. 지하철. 예. 슈퍼는 위쪽입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네임 파람이라는 것은 값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펄슨 자체도 우리가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멤버 변수를 주 생성자에서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은 저희가 그 샤미드가 물대포 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볼게요. 그 비닐이라서 매끈한 피부. 예, 물에서 있기 때문에 매끈한 뭐 아가미 같은 게 있다. 그렇게 보면은 아감이라는 거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넣을 수도 있겠죠. 멤버 변수를. 그러면은 뭐 스킨. 얘는 또 스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베이스라는 애를 상속을 하지만 스킨은 추가된 거예요. 펄슨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스킨에 뭔가 정보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건 디스의 스킨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럼 펄슨을 만들 때 우리는 어차피 얘가 주 생성자이기 때문에 디스의 스킨을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스킨에 대한 부분을 넣는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고 돌려볼게요. 그러면 일단 베이스 부분이 타면서 그 다음에 매끈한 피부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네임 파람도 한번 넣어 볼게요. 네임 파람도 넣는다면 자, 홍길동이라고 넣어 볼게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베이스 쪽에서 홍길동이 들어가면서 예, 스킨의 매끈한 피부도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펄슨에는 이제 스킨이라는 속성이 추가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멤버 변수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이게 주 생성자를 활용할 때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고요. 물론 우리가 이런 것도 가능해요. 지금 얘는 다른 걸 만들게요. 얘는 저희가 포켓몬이라고 볼게요. 포켓몬스터. 그냥 포켓몬이라고 할게요. 포켓몬이 베이스를 상속한다라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베이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기본 생성자, 즉 주 생성자죠. 주 생성자를 쓰고 싶지 않단 말이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컨스트럭터로 또 만드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게 생성자를 할 때 컨스트럭터도 활용할 수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컨스트럭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도 이제 에러가 없어지면서 그러면 그 대신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컨스트럭터 쪽에서 이 슈퍼 클래스에 대한 생성자를 같이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름이 슈퍼인 거예요. 슈퍼 클래스 거를 생성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좀 소스 코드 다시 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동일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제 토이라는 클래스가 있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컨스트럭터를 활용할 때 this라는 거로 주 생성자를 우리가 사용을 했죠. 이 부분이 슈퍼로만 바뀐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this로 바뀌었던 것처럼 예,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베이스에 네임 파라미터가 들어간 거겠죠.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도 뭔가를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포켓몬을 만들 때 포켓몬 쪽에서 매개 변수를 받아서 넣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와 동일하게 밑에처럼 진행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네임 파람을 내가 또 따로 받아서 얘를 넣으실 수도 있겠죠. 쏙 맞죠? 아니면 뭔가 조금씩 연산이 더 들어가도 돼요. 예를 들면은 네임 이름은 요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슈퍼 부분은 이제 베이스의 슈퍼로, 그러니까 베이스의 네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로직이 타겠죠. 여기서도 프린트 LN 해볼게요. 예, 포켓몬 컨스트럭터가 호출이 되었다라고 하고, 예. 그러면 디스의 네임은 뭐가 되겠을까요? 그쵸? 이름 네임 파람으로 들어온 거겠죠. 그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임 파람. 자, 그러면 포켓몬도 저희가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인스턴스 2라고 해서 피카츄다 라고 하게 되면 Say My Name 이라는 거를 살릴게요. 그대로 다시 살리면 Say My Name 호출해 보겠습니다. 프린트 LN 하는 거죠. 그러면은 피카츄의 Say My Name 하게 되면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다시 돌리면 그래서 베이스가 이닛이 이미 된 겁니다. 우리가 컨스트럭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얘가 호출이 됐다라는 것은 이 녀석이 탔다라는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베이스 이닛 부분이 로그가 찍힌 거죠. 그러면서 컨스트럭터 부분이 호출이 되면서 예, 들어온 것이다 정도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생성자를 계속해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쪽 베이스 쪽에 하나 더 있다라고 볼게요. 하나는 제가 얘는 프라이빗으로 만들게요. 멤버 변수를 이름을 컨텍스트라고 해보겠습니다. 예, 스트링으로 하고 컨텍스트라는 게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예, 컨텍스트도 같이 찍어볼게요. 이름이 없으면 기본 값을 넣을게요. 예. 자, 여기서도 우리가 컨스트럭터를 하나 더 만드실 수도 있겠죠. 이름이랑 여기는 이제 이름을 나는 컨스트럭터를 하겠다. 그 컨텍스트를 넣겠다. 컨텍스트 파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때는 이름을 그냥 대충 뭐 이름 없음이라고 여기서는 할게요. 하고 컨텍스트 파람하고 네임 파람도 같이 쓸게요. 이렇게 얘가 지금 왜 충돌이 일어났냐면 같은 함수를 인식을 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매개변수 하나 더 받는 애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뒤쪽에는 이제 컨텍스트에 대한 거를 넣을 수가 있겠죠. 컨텍스트 파람으로 예,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길게 썼는데 예.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름이랑 컨텍스트 파람을 넣는 거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름이랑 컨텍스트 파람도 넣어 보겠습니다. 자, 호출하게 되면 그렇죠. 지금 이렇게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컨텍스트로 넣었기 때문에 걔가 나오게 된 거죠. 좋아요.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지금 한 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결국에 우리가 그 클래스를 상속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이런 로직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통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 그때 이제 생성자 부분에서는 우리가 주 생성자랑 이 추가적인 생성자 부분을 챙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주 생성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상속을 구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네들도 똑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추가 생성자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주 생성자가 있잖아요. 펄슨 부분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 생성자가 사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임파란 부분이 들어간다 이미. 왜냐면은 우리가 주 생성자 쪽에서 어차피 이 녀석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은 네임파람이랑 스킨만 넣으면 되겠네요. 네임파람 스킨.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넣으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주생성자에서 안 썼다, 포켓몬 쪽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주생성자를 안 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의 그 생성자에서 보조 추가 생성자에서 슈퍼를 통해서 이 상속을 구현을 했었던 겁니다. 예. 왜냐면 주 생성자에서 안 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 복습을 해보면 결국에는 요거였었죠. 주 생성자가 존재를 한다면 이 컨스트럭터 추가 생성자 만들 때 이미 이제 디스를 통해서 주 생성자를 한번 호출해 주잖아요. 그 개념이랑 동일해요. 예, 그 개념이랑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경우랑 동일합니다. 주 생성자가 있기 때문에 추가 생성자를 내가 만든다라면 이런 식으로 그 주 생성자를 호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진행할 때 이 저희가 상속하는 슈퍼 클래스에 만약에 그 매개 변수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넣어주는 방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취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여기서 우리가 값을 넣어주거나요. 뭐 이런 식으로 넣는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펄슨을 생성하면서 같이 그 데이터를 넣으려면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겠죠. 예.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요거 네임 파람으로 한번 호출해 볼까요, 펄슨? 네임 파람으로 펄슨을 만들어 보면 지우였네. 지우 캐릭터가 포켓몬. 아무튼 이렇게 돌려볼게요. 예, 그러면 지금 베이스가 호출이 되면서 펄슨의 이니시 블럭이 탄 거고요. 그러면서 포켓몬 컨스트럭터가 호출이 된 겁니다. 지금은 요거를 호출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돼요.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 조금 지난 시간에도 일부러 그래서 클래스 생성자부터 다룬 거예요. 예, 상속이랑 연결지으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다시 좀 정리하자면 우리가 클래스 상속을 통해서 그 공통된 것들을 우리가 처리가 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이제 그 슈퍼 클래스 부분에서 오픈이라는 키워드를 꼭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좀 우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뭐 지금 보시면 자 EV로 볼게요. EV에는 몸통 박치기라는 스킬이 원래 있었어요. 여기서는 그냥 물리 공격이었다고 볼게요. 물리 몸통 박치기라 물리였거든요 원래. 그런데 샤미드 쪽에서는 얘가 몸통 박치기를 할 때 이 공격이 그 수속성, 그러니까 그 수속성 마법 데미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몸통 박치기란 스킬을 지금 뭔가 변형을 시킨 거잖아요. 기존 몸통 박치기의 물리 플러스로 수속성이 들어간 거거든요. 맞죠?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함수를 오버라이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를 몸통 박치기라고 제가 이름을 써볼게요. 어택이라고 해서 제가 프린트L은 공격 물리 데미지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예.
그러면은 이 베이스를 채택하고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이 물리 데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죠? 어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스킬이.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를 지금 워터 포켓몬이라고 볼게요. 포켓몬. 자, 워터 포켓몬 같은 경우에는 어택도 얘가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조금 다르게 공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지금 워터 포켓몬을 제가 하나 만들었을 때 포켓몬. 자, 꼬부기를 지금 만들었어요. 그러면 근데 꼬부기를 어떻게 유출한 거죠? 신기하네요. 아무튼 자, 워터 포켓몬의 공격을 하게 되면 지금은 원래는 물리 데미지를 공격을 하잖아요. 돌려볼게요. 제가 워터라고 써니까 얘를 추측을 했나봐요. 신기한데요? 아무튼 이 공격이 물속성 공격이 추가되게끔 하고 싶다.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오버라이드거든요. 그러면은 이 어택 앞에다가 그 슈퍼 클래스의 어택 앞에다가 오픈 했었잖아요. 똑같이 오픈을 해줘요. 그래서 이 어택이라는 거에다가 내가 뭔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오버라이드예요. 그래서 어택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뜨죠. 오버라이드 어택이라고. 그러면서 이 슈퍼는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그쵸. 저희가 상속하고 있는 녀석, 슈퍼 클래스를 뜻하는 거예요. 이거랑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의 이제 이거는 이제 물리 데미지였던 거죠. 물리 공격. 여기다가 제가 뭐 프린트 ln 해가지고 뭔가를 로직을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 물 포켓몬이니까 제가 물 속성 공격 추가라고 할게요. 물 속성 데미지 추가. 네, 그러면은 자, 물 속성 공격이 들어가겠죠. 그쵸? 물 속성 데미지 추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 얘는 자룡이 뭐예요? 지금 워터 포켓몬이기 때문에 이 공격이 물 공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돌려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오버라이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슈퍼 클래스에 있었던 것도 호출이 되면서 내가 추가한 것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버라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뭔가 공격, 뭐 이런 스킬, 즉 이제 로직이죠. 이런 것들을 클래스에서는 우리가 메소드라고 합니다. 이런 걸 메소드라고 하는데요. 이런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도 오버라이드가 가능하지만 이름 같은 것도 가능해요. 오버라이드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멤버 변수들도 오버라이드가 가능해요. 뭐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볼까요? 지금 베이스에 이름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뭐라고 돼 있었나요? 원래 기본이 이렇게 그냥 이 네임 파라면 그대로 반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형태였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네임 부분을 오버라이드를 시켜서 물 포켓몬 어쩌고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오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도 오버라이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얘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오픈 키워드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오픈 키워드가 붙게 되면 내가 이 녀석도 이 네임 부분도 오버라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네임을 하게 되면 오버라이드가 뜨죠. 네. 이때 나오는 개념이 게터 세터가 되는데요. 게터는 이거는 이제 오버라이드 아니어도 게터 세터 개념이 들어갑니다. get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이걸 조회할 때, 즉 인스턴스 점 네임을 할 때 접근하는 게 게터예요. 그리고 세터 같은 경우는 내가 값을 설정할 때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는 거죠. 요거는 세터는 뭐 동일하게 thisName의 value라고 해주고요. getter에서 조금 바꾸고 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리고 요거는 이제 리턴 표시입니다. 요거에 리턴 표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면 물 포켓몬 어쩌고입니다 할 거예요. 물 포켓몬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워터 포켓몬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오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워터 포켓몬의 이름을 꼬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를 이 포켓몬 이 포켓몬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점 네임 찍어볼게요. 이제 뭐가 뜨는 거예요? 물 포켓몬 꼬부기로 뜨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워터 포켓몬으로 우리가 오버라이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네임 부분에 접근할 때 지금 게터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게끔 제가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예, 이런 것도 이제 오버라이드가 되는 겁니다. 즉 이제 오버라이드는 내가 원하는 거로 뭔가를 추가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공격도 원래는 일반 물리 공격이었는데 물속성 데미지라는 로직을 제가 추가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네임이라는 이런 거를 우리가 멤버 변수, 뭐 프로퍼티라고 얘기합니다. 이 네임이라는 멤버 변수에도 내가 뭔가 로직을 넣은 거죠. 어떻게 보면 물 포켓몬이라고 덧붙이게 만든 거죠. 그렇게 보면 돼요. 자, 조금 더 다른 개념 또 들어가 볼게요. 결국에는 우리가 샤미드나 주피선더나 EV 계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EV 계열. 그래서 EV 계열 포켓몬 나오세요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 중에 다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돼서 우리가 샤미드라는 애를 EV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EV를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워터 포켓몬으로 자료용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베이스로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고양이과 하잖아요. 고양이과. 호랑이, 사자. 그렇죠. 그리고 뭐 표범이라고 볼게요. 실제로는 종이 다 다르지만 고양이과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고양이과 동물 하나 나오세요 하면은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희는 샤미드가 EV를 지금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EV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슈퍼 요 개념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이 상속을 통해서 이 객체를 생성할 때 우리가 상속으로 생성해 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주 생성자가 존재하는 주 생성자를 이렇게 받는 식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뒤쪽에서 뭔가 매개 변수가 필요하다면 넣어주는 방식으로 취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컨스트럭터를 활용해서 슈퍼 그 부모의 클래스를 생성자 쪽을 이제 우리가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매개 변수도 가질 수가 있고요. 예, 이렇게 넣는다든지 아니면 없으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긴 합니다. 예, 이때도 이렇게 게터 세터를 넣을 수도 있고 그래요. 아니면 이제 제일 좀 기본 값을 그냥 이렇게 넣는 방식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사용 방법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픈을 통해서 그 오버라이드를 시켜줄 수가 있다. 멤버 변수도 내가 물론 이제 여기서 멤버 변수를 여기서 따로 가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뭐가 좋을까? 인포라든지 뭐 디스크립션이라고 할게요. 디스크립션 라는 정보가 있는데 얘도 내가 상속이 가능하게끔 한다. 즉 이제 오버라이드가 가능하게끔 한다면 오픈을 쓰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워터 포켓몬에서도 이런 식으로 디스크립션을 오버라이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부모에 있는 로직을 그대로 가져온다라고 하게 되면 슈퍼 디스크립션이 되겠죠. 근데 내가 밑에 한 것처럼 뭔가 추가적으로 넣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뭐 물포켓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리턴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는 하는 거는.
예,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세터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 슈퍼의 디스크립션에 밸류로 넣겠다 하시던지, 아니면 이럴 때는 그냥 어차피 내가 상속했기 때문에 이 디스크립션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워터 포켓몬에 대해서 디스크립션을 내가 넣게 되면 포켓몬의 디스크립션은 거북이 모양, 거북이 모양이다.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우리가 또 찍어봤을 때 그쵸? 게터랑 또 다르게 되는 겁니다. 게터 쪽에서는 이제 물 포켓몬에 대한 설명이다 하면서 들어가겠죠. 예, 한번 요것도 돌려볼게요. 예, 디스 말고 슈퍼로 진행할게요. 이렇게 해서 돌려보게 되면 예, 이렇게 물 포켓몬에 대한 설명입니다가 뜨게 되죠.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디스로 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게터를 호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버그가 생깁니다. 지금 보시면은 디스로 넣으니까 버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디스로 넣으시면 안 되고, 지금 내가 상속하고 있는 그 부모의 디스크립션을 바꾼다고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밑에 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돌려보게 되면, 그래서 내가 넣은 거는 이렇게 물 포켓몬에 대한 설명입니다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거북이 모양이다를 넣었는데, 저 얘를 게터를 하게 되면 그렇죠, 물 포켓몬에 대한 설명입니다가 추가적으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버라이드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저희가 적용한 걸 토대로 한번 좀 더 코드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요것만 좀 더 추가를 해볼게요. 자, 저희가 이걸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추상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까지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오픈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게 되면 뭐냐면 생성이 가능해요. 인스턴스 생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인스턴스 01 이렇게 베이스라고 만들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존재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말고 내가 그 상속하는 클래스는 인스턴스를 만들고 싶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때 쓰는 게 바로 앱스트랙트 클래스입니다. 나머지는 사실 동일한데, 이렇게 추상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추상이란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 추상 의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실존이 안 돼요. 얘는. 그 대신에 우리가 추상 클래스를 활용하게 되면 상속할 때 좀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를 언제 쓰느냐라고 보면은, 내가 상속을 시키는 그런 로직들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만들고 싶은데, 이 상속을 시켜주는 이 녀석 베이스 클래스 자체가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게끔은 하기 싫은 거예요. 즉 베이스라는 거로 인스턴스 생성이 안 되게끔 하는 게 추상 클래스입니다. 지금 안 되죠. 인스턴스를 못 만들어요. 추상 클래스는. 요거만 좀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픈으로 일단 해둘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한번 소스 코드도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보면 다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케이터 깃 케이터 샘플 이그젬플 볼까요? 샘플 케이터 샘플 아무데나 들어가 볼게요. 챗 프론트 메인 자, 뭐 이거는 이제 저희가 다 배웠으니까 알잖아요. 그쵸?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 그 주 생성자죠. 좀 더 복잡한 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KMP 이런 거 보면 좋을라요. KMP git 컴포즈 멀티 플랫폼 쪽 볼까요? 한번 소스를 보겠습니다. 이그젬플 챗
런 안드로이드. 요것도 메인 액티비티인데, 메인 액티비티로 볼까요? 지금 액 컴팻 액티비티로 되어져 있죠. 이거는 100% 상속이죠. 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다 상속이었잖아요. 그쵸? 액 컴팻 액티비티라는 애를 상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상속되어져 있는 걸 호출하니까 슈퍼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슈퍼에 이 녀석의 언크리에이트 메소드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덮어 쓴 겁니다. 뭔가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EV가 되는 거고 EV의 몸통 박치기였는데 밑에는 그렇죠. 얘를 오버라이드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뭔가 추가적인 번개 속성 공격을 더 추가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크리에이트도 오버라이드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요거는 그러면 메인 액티비티 자체를 좀 볼까요? 메인 액티비티로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처럼 그쵸. 액 컴팻 액티비티라는 녀석을 상속을 한 거예요. 지금은 자바로 되어 있어요. 예, 일단 상속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용이 되었던 거죠. 요것도 다 자바라서 예, 지금 이게 프래그먼트 액티비티 요것도 전부 다 상속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클래스이기 때문에 코틀린으로 좀 봐야 돼서 소스 코드를 좀 더 뒤져 볼게요. 코인 볼까요? 코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그젬플 안드로이드 X 샘플 볼게요. 유틸 워크 매니저. 자, 볼까요? 자, 저희도 이제 알겠죠? 이제는 읽히셔야 됩니다. 심플 워커는 코르틴 워커라는 거를 상속하고 있죠. 그런데 코르틴 워커를 가보니까 매개 변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받아주고 있죠. 받아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프라이빗 발로 할 수도 있어요. 예. 받아주고 있어요. 그대로 받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걔가 들어가서 이 녀석의 이제 생성자를 호출을 한 거죠.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아까 저기서는 네임 파라미터를 넣으면서 내 거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 그런 의미랑 같은 거예요, 지금. 요거랑 같은 개념으로 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코르틴 워커를 볼까요? 코르틴 워커를 찾아보면 없나요? 코르틴 워커. 아니면 다른 걸 좀 볼까요? 자, 메인 애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죠. 애플리케이션이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컴패니 오브젝트도 나왔죠. 언크리에이트가 이미 있는 거죠. 애플리케이션 쪽에 가보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슈퍼니까 어떤 의미예요? 그쵸? 내가 상속하고 있던 애플리케이션 언크리에이트를 호출한 겁니다. 맞죠? 그렇게 또 보시면 돼요. 또 있을까요? 볼만한 게 내비게이션. 이제 이미 의미를 아시니까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떤 건지. 자, 요건 뭐죠? 그쵸. 내부 프래그먼트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그 프래그먼트 안에 언크리에이트 뷰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 액 컴팻 액티비티를 상속을 하는데 이때 필요했던 뭔가 그 매개 변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걔를 넣어준 개념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액 컴팻 액티비티에 스코프라는 게 있었겠죠. 예, 그거를 우리가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내가 입맛에 맞게끔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처리한 것이고요. 예, 요것도 마찬가지죠. 스코프 액티비티라는 거를 상속을 한 거죠. 예, 스코프 액티비티는 왠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어때요? 이제는 안 봐도 눈에 훤하죠? 앱스트랙트 클래스네요. 뭡니까?
이 녀석에 대한 객체를 생성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앱스트랙트로 한 거예요. 추상 클래스로. 단지 그거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앱 컴팻 액티비티도 만든 거고요. 이때 레이아웃이 필요했는데, 레이아웃 아이디가 필요했는데 그걸 어떻게 한 겁니까? 그쵸? 넘겨받아서 넣은 거죠. 이제 이런 것도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저희가 다 배운 거기 때문에.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코일 같은 거를 보면요. 기터브 가볼게요. 코일. 코어 이런 게 그 핵심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안드로이드 메인. 액츄얼 클래스는 이 코틀린 멀티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거라 일단은 무시하고 넘어가자고요. 요거만 보게 되면 이미지라는 거를 상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컨스트럭터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액츄얼 클래스는 무시해 주세요. 그러면 오버라이드이기 때문에 위스라는 게 있겠죠. 이미지 속성에. 그거를 지금 오버라이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쪽을 더 띄워서 이미지도 한번 찾아볼게요. 이미지 클래스가 있겠죠. 얘는 인터페이스네요. 인터페이스 아직 저희가 안 배웠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배울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얘는 이제 채택이라고 합니다. 채택. 인터페이스를 채택한 상태. 리퀘스트 이런 거 볼까요? 리퀘스트. 인터널 클래스네요. 인터널 클래스도 안 배웠는데, 예. 얘도 보면은 언태치 스테이트 체인지 리스너라는 거를 얘도 아마 인터페이스일 거예요. 인터페이스를 채택한 상태인데 오버라이드가 존재한다면 존재하죠. 그러면은 저 녀석이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우리가 뭔가 수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인터페이스라 슈퍼의 개념이 안 들어간 거죠. 슈퍼가 안 들어갔죠. 요건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걸 볼까요? 자, 보시면은 리퀘스트 서비스라는 거를 상속을 하는 건가요? 슈퍼가 안 보이는 거 보니 상속은 아니고 인터페이스인 것 같습니다. 상속을 봐야 되는데, 예, 일단 이렇게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속을 하게 되는 것이고, 상속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클래스 상속은 전부 다 이렇게 괄호가 돼 있는 게 다 클래스 상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래그먼트 같은 경우는 모르겠네요. 얘가 그 추상 클래스일지 그냥 오픈 클래스일지. 자, 이번 시간 했던 내용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클래스 상속을 통해서 마치 포켓몬에서 EV에 대한 속성들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이렇게 클래스 상속을 이용할 수가 있다. 거기에다가 내가 뭔가 추가적인 개념을 넣고 싶을 때, 예, 그럴 때 오버라이드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클래스는 객체 인스턴스 생성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오픈 클래스라고 붙여주면 되는 거고요. 근데 객체 생성이 안 되는 녀석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일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했던 내용 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 좀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 보시면서 슈퍼가 이래서 이런 의미구나 이런 거 계속 자꾸 생각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 뭐 메인 액티비티나 뭐 프래그먼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조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클래스 상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들은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